안녕하세요. DBR이 메타와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 DBR의 김현진 편집장입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트렌드 변화, 또 새로운 규제의 부상 등 비즈니스를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또 특히 디지털 마케팅의 세계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토크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서도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색다른 접근법 그리고 전략을 살펴보고 또 비즈니스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성공 사례를 들어보는 인터뷰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인 LG U+의 디지털 전환 사례에 이어서 오늘은 AI와 머신러닝 기반 솔루션을 통한 성과 개선 그리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임 제작사 조이시티의 전략사업본부를 맡고 계신 박준승 이사님 그리고 메타의 이주원 마케팅 사이언스 총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타코리아에서 마케팅 성과 측정과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마케팅 사이언스 팀의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시티에서 마케팅 부문과 데이터 사이언스 부문을 책임지고 있는 박준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케팅에서 성과 측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특히 요즘은 또 디지털 마케팅에서 성과 측정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측정이 일단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미팅을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외국에 있는 동료들과 오랜 기간 비대면으로 회의가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실제로 만나보니 어떤 친구는 생각보다 키가 훨씬 커서 놀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면을 통해 인지된 외형이 이 동료의 실제 외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인지와 실제 사이의 간극은 비즈니스 의사결정, 특히 마케팅 영역에서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과, 측정, 그리고 의사결정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실제 성과에 기반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름의 방법론이 투영된 측정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된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저희 메타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측정에 기반한 전략을 세울 경우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무려 64%나 놓치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화상회의에서 본 느낌대로 작은 옷을 선물로 가져갔다면 동료가 입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말씀 주신 인식된 성과, 그다음에 또 실제 성과 간의 간극을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궁금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는 BCG의 연구 내역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레벨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적어도 3개의 솔루션을 통합한 통합 측정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크리멘털 임팩트를 선호합니다. 인크리멘털 임팩트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 중에서 한 가지 활동이 만들어낸 성과만을 추출해서 실제 어떤 증가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채널이 추가로 만들어낸 정확한 증가분을 비교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죠. 아, 그렇군요. 인크리멘털 임팩트를 좀 직역을 해보니까 뭐 점진적인 증가 효과 또는 증가로 인한 영향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최상위의 의사결정인 채널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마케팅 성과를 예상하는 솔루션인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MMM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MMM으로 확정된 예산 하에서 디지털 채널들 간의 주간 혹은 일간 최적화를 위한 기여 모델을 보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통계적인 모델을 활용한 멀티터치 어트리뷰션 기여 모델을 솔루션으로 활용해서 채널 내 광고 상품별 예산 비중을 조정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 메타와 같은 마케팅 채널에서 가장 정확한 성과 분석 및 최적화를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통계적인 실험인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활용하죠. 제약회사에서 신약 출시를 위해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쓰는 방식으로 노출 집단과 비노출 집단을 나눈 후 두 집단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는 가장 정교한 측정 방식이죠. 이렇게 할 경우 예산 편성부터 디지털 채널 내 일간 최적화, 그리고 채널 단의 정교한 의사결정을 모두 인크리멘털 임팩트 기준으로 판단해서 더욱 정교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도적인 브랜드들은 방법론적으로 가장 정교한 통계적 실험 결과를 활용해서
MMM이나 MTA 모델을 이제 튜닝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전체적인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MMM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증가에 부응하고자 저희 메타 마케팅 사이언스 팀에서도 AI 머신러닝 기반의 오픈소스 MMM인 로빈을 개발해서 협력 브랜드나 파트너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MMM과 또 어트리뷰션을 통합한 측정 환경을 구축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시키고 있는 게임 제작사 조이시티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는 미국에서는 4X로도 불리는 전략 게임, 또 한국에서는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 회사인데요.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조이시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캠페인의 효율을 얼마나 빠른 시점에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장기적 ROI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iOS 앱 추적 투명성 정책 업데이트 이후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앱서치와 같은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직접적인 마케팅 외에 다양한 간접 마케팅 활동들의 성과와 역량도 측정하고자 하는 니즈가 내부에서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브랜드 마케팅이나 혹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의 활동들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번 MMM 오픈소스인 로빈을 활용해서 UA 익명화 역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다른 관점으로는 입체적인 마케팅 활동의 성과까지 측정하는 이러한 내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설명 감사드립니다. 워낙 요즘 많은 업체들이 또 관심을 가지는 이슈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은데요.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특히 메타의 오픈소스 로빈을 채택하고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앞서 조이시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정확한 측정 그리고 예측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예측을 위한 다양한 AI나 머신러닝 기반의 시도들은 이미 저희 내부에서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확보했던 다양한 노하우들을 접목하는데 여러 솔루션 중에서 로빈이 가장 제약 조건이 적었다는 점이 1차적인 매력점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KPI 측정뿐만 아니라 각 마케팅 채널별로의 포화 상태나 이연 효과까지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이 기능적인 차별점도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MMM을 도입하기 위해서 메타뿐 아니라 다른 테크 기업들과도 동시에 협업을 좀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랑 제일 잘 맞는 파트너나 솔루션이 어디일지 어느 솔루션이 잘 맞을지 오랜 기간 탐색을 하였는데요. 로빈은 오픈소스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 세계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솔루션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나 내부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는 점이 타 MMM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른 검토와 실험에 유리한 측면까지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메타팀의 피드백과 개선 반영이 워낙 빠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 실무팀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로빈과 기업 모델 데이터를 통합해서 또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요즘 개별 채널의 성과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은 조금 전 총괄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크리멘털 임팩트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이 로빈 솔루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로빈의 리포팅 주기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매일매일의 일간이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트리뷰션 솔루션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은 통계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채널별 인크리멘털 임팩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선순위와 사용 방식을 이 두 솔루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확한 채널별 추가 기여분을 측정해주는 로빈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월간 채널별의 예산을 픽스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미 확정된 예산 안에서 채널 내에 어떤 광고 상품이나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예산 비중을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의사결정은 일간 리포팅이 가능한 어트리뷰션 기여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이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아무래도 마케팅 실무 레벨에서는 기존에는 사람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려한 그런 과정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로빈이라는 이 알고리즘의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감들이 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리스크가 큰 iOS 캠페인 중에 일부 예산을 좀 할당해서 로빈의 효용성을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처음 테스트를 할 때부터 무려 8%의 로아스 증분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하였고요.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예상 비중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전에 의사결정하는 방식 대비해서 10에서 한 15%의 개선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후 안드로이드 캠페인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엑스페리멘테이션, 즉 통계적인 실험을 통해서 MMM과 같은 모델 정확도를 높였을 때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에이블리와 협업이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에이블리는 패션 커머스 분야의 선도 회사 중 하나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환경 속에서 한정된 마케팅 예산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MMM을 도입하게 되었죠. 하지만 에이블리는 이걸 더 넘어서 익스페리멘테이션 결과를 반영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결과치를 조율하는 데 좀 많이 관심을 보였고요. 그래서 MMM이 아무래도 머신러닝과 통계학적 기법의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 메타에서 제공하는 익스페리멘테이션 솔루션인 리프트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성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비즈니스 시각에서도 좀 더 타당하게 모델을 개선시켰습니다. 네, 잘 알려진 패션 커머스 기업인 에이블리에서도 MMM을 사용하셨었네요. 이렇게 MMM 에이블리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됐을까요? 통계적으로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소위 얘기하는 R스퀘어와 같은 수치도 큰 변동이 없이 모델을 보정한 이후에 오히려 MMM 모델을 통해 측정된 소위 얘기하는 코스트 퍼 액션, 즉 앱 설치나 앱 실행 등과 같은 행동에 들어가는 단가가 저희 리프트 스터디를 통해 측정한 결과값과 MMM의 보정된 MMM 결과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정확도가 개선됐다고 1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더 중요한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전에 이용자를 늘리는 유저 애퀴시션 캠페인이 본래 목적인 앱 설치가 아닌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델 보정 이후 이 새로운 모델은 UA 캠페인의 앱 설치에 기여한 부분이 오히려 커진 반면에 앱 실행에 기여한 부분은 작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앱 실행 목적으로 진행하는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의 경우 앱 실행에 대한 기여가 커지는 반면에 앱 설치에 대한 기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마케터들이 이해하고 있는 광고 상품의 성과와 직관적인 인사이트가 나왔죠. 이렇게 MMM을 리프트 스터디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화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한 마케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에이블리의 매출에도 크게 기여해서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였다고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이 말씀해주신 사례가 마침 노스웨스턴대 행동경제학자이자 디지털 마케팅 연구자죠. 줄리언 런지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했었던 선도적 마케팅 결과 이런 것들 그런 기법과 결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Marketers Underused Ad Experiments라는 어떤 아티클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연간 15회 이상 메타의 리프트 스터디와 같은 이런 성과 실험을 진행하는 브랜드가 전년 대비 한 45%가량 이상이나 광고 성과가 개선된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결이 같은 것 같습니다. 에이블리의 경우는 리프트 캘리브레이션, 저희 리프트 솔루션을 통한 MMM 모델을 정교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사결정 고도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시키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측정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말씀 나눈 내용이 다른 기업들한테도 좀 참고가 많이 돼서 성과를 높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퍼포먼스 토크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